안녕하세요. 책으로 돌아온 애기입니다. 오늘도 문제 풀기를 해볼 건데, 오늘 어디를 피냐면, 저희가 이제 여기 하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그 32번까지 했나? 32문제로 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부터 나갈 차례인 것 같아요. 여기부터 나갈 차례입니다. 자, 그럼 시간 관계상 바로 시작할게요. 33번 문제. 대상자의 가족이 복지연구 구입 방법을 물어볼 때 대처 방법은 1. 구입해주고 사례금을 받는다. 2. 복지연구를 구입해서 전달해준다. 3. 복지연구는 구입하여 대여한다. 4. 복지연구 구입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5. 지인이 운영하는 복지연구 업체를 소개한다.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4번입니다. 네. 복지연구 구입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되겠죠? 그래서 33번 문제의 답은 4번입니다. 이제 3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자가 기저귀 비용이 많이 든다면 사용한 기저귀를 재사용하자고 할 때 요구할 때 대처 방법은 1. 오염이 덜한 기저귀는 말려서 재사용한다. 2. 가족이 방문하는 날만 재사용한다. 3. 요구를 들어주되 비이재적이라고 설명한다. 4. 요양보호사 사비로 구매한 기저귀를 사용한다. 5. 재사용이 해로운 이유를 설명하고 새 기저귀를 사용한다.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5번입니다. 왜 5번이냐? 재사용이 해로운 이유를 설명해주고 충분히 새 기저귀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34번 문제의 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에 3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가 하루 종일 사용한 마스크를 아깝다며 버리지 말고 빨아서 사용해달라고 보호자가 요구하는 경우 대처 방법은 1. 보호자의 말을 못 들은 척한다. 2. 보호자의 요구 사항을 들어준다. 3. 대상자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답변한다. 4. 마스크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5. 생각해본다고 하면서 답변을 피한다.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5번입니다. 왜? 5번이 아니지 4번입니다. 잘못 말했어요, 5번은. 왜 4번이냐면 마스크가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해야 되겠죠? 그래서 35번의 답은 4번입니다. 그리고 3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요양을 하는 동료 요양보호사가 서로의 어머니에게 교차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입금을 더 받자고 제안할 때 대처 방법은 1. 제안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말한다. 2. 주변에 비밀로 할 수 있는지 의견을 묻는다. 3. 윤리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하며 거부한다. 4. 미리 어머니에게 알리고 교차 서비스를 제공한다. 5. 마찰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요양보호사를 소개한다. 답은 몇 번일까요? 네, 윤리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하며 거부해야겠죠? 그래서 36번 문제의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서 37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증상이 악화된 대상자가 거실에서 옷을 입은 채 소변을 볼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 수분량을 줄이겠다고 말한다. 2. 방으로 데려가서 기저귀를 치운다. 3. 보호자에게 입소를 유도한다. 4. 못 본 척하면서 하던 일을 계속한다. 5. 뒤처리를 해주는 상황을 기록한다. 다음 몇 번일까요? 네, 답은 5번입니다. 뒤처리를 해준 후 상황을 기록해야겠죠? 그래서 37번의 문제의 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에 3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업무 수행 중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1. 반복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경우. 2. 물기가 없는 현평한 바닥에서 일을 하는 경우. 3. 물건을 몸에 최대한 가깝게 하여 들어올리는 경우. 4. 밝은 조명에서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5. 무릎을 굽혀 물건을 잡고 무릎을 펴면서 들어올리는 경우. 다음 몇 번일까요? 네, 답은 1번입니다. 반복적으로 물건을 옮기는 경우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38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38번 문제의 답은 1번입니다. 그리고 3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 중 근골격계 질환 위험 요인으로 오른 것은 여기 보기가 있죠. 부자연스러운 자세. 2. 무리한 힘, 동작.
충분한 휴식. 4. 반복 동작. 답은 몇 번일까요? 1. 가나라. 2. 가나다. 3. 가다라. 4. 나다라. 5. 달아.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1번입니다. 왜 1번이냐? 순서가 이렇게 되겠죠? 부자연스러운 자세, 무리한 힘 동작, 반복 동작. 그래서 39번의 문제의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4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번 문제. 어깨 통증 예방을 위한 스트레칭 방법으로 옳은 것은 손을 앞으로 향하게 하고 팔을 정방으로 쭉 편 다음 부드럽게 잡아당긴다. 2. 앉은 자세에서 팔을 앞으로 곧게 펴고 허리를 굽힌다. 3. 팔을 반대편 어깨 쪽으로 쭉 펴고 다른 팔로 팔꿈치를 지그시 눌러준다. 4. 손가락을 깍지 끼고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도록 팔꿈치를 천천히 편다. 5. 손바닥이 몸쪽으로 향하도록 하고 손등을 잡고 몸쪽으로 천천히 당긴다. 답은 몇 번일까요? 네, 3번이죠. 팔을 반대편 어깨 쪽으로 쭉 펴고 다른 팔로 팔꿈치를 지그시 눌러줘야겠죠? 그래서 40번의 문제의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4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동작을 1분간 지속할 때 손바닥과 손가락에 저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의심되는 질환은 1. 힘줄염 2. 수근관 증후군 3. 요통 4. 팔꿈치 내측 상간염 그리고 5. 팔꿈치 외측 상간염.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2번입니다. 같은 동작을 1분간 지속할 때 손가락과 손가락에 저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의심되는 질환이라고 했으니까 수근관 증후군이겠죠? 그래서 답은 41번 문제 답은 2번입니다. 그리고 4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목의 통증이 나타나는 수근관 증후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주먹을 쥐면 팔과 어깨가 결린다. 2. 손목을 굴곡시키면 통증이 감소된다. 3. 손을 털면 저림과 통증이 완화될 수 있다. 4. 새끼손가락과 연결된 손가락 감각이 둔해진다. 5. 팔을 들고 내릴 때 통증이 심하다. 다음 몇 번일까요? 네, 답은 3번입니다. 손을 털면 저림과 통증이 완화될 수 있죠. 그래서 42번 문제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4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근관 증후군의 증상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1. 손목을 지나치게 굽히거나 젖힐 때 완화되는 경향이 있다. 2. 밤에 통증이 완화되고 낮에는 심해진다. 3. 가운데 손가락 기능에 장애가 심하다. 5. 손등을 맞대고 1분 이상 있을 때 손바닥 저림 현상이 심해진다. 5. 손을 털게 되면 저림과 통증이 더 심해진다. 다음 몇 번일까요? 네, 답은 4번입니다. 손등을 맞대고 1분 이상 있을 때 손바닥 저림 현상이 심해지겠죠? 그게 수근관 증후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43번 문제의 답은 4번입니다. 이제 4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을 들어올릴 때 신체적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올바른 자세는 1번이 맞을까요? 2번이 맞을까요? 3번이 맞을까요? 4번이 맞을까요? 5번이 맞을까요? 네, 답은 몇 번일까요? 네, 3번이 맞겠죠? 이 올바른 자세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무릎을 굽히면서 옮기는 게 맞겠죠? 그래서 44번의 문제는 3번입니다. 네. 이제 다음 장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건 45번. 물건을 들거나 옮길 때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는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물건을 몸에서 멀리 띄우고 들어올린다. 2. 물건을 허리를 구부렸다 펴면서 들어올린다. 3. 몸의 무게중심을 높이고 물건을 들어올린다. 4. 다리를 붙여 지지면은 좁혀서 물건을 들어올린다. 4. 5. 물건을 들고 발을 움직여서 몸의 방향을 바꾼다.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5번입니다. 물건을 들고 발을 움직여서 몸의 방향을 바꿔야겠죠? 그래서 45번의 문제 답은 5번입니다. 그리고 46번 문제. 팔꿈치 외측 상가염이 발생했을 때 스트레칭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2번, 3번, 4번, 5번.
다음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1번입니다. 외측 상가염이 발생했을 때 스트레칭 방법으로 옳은 것이라고 했으니까 1번이 맞겠죠? 그래서 46번의 문제의 답은 1번입니다. 1번이고요. 그리고 4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위 변경하다가 손목이 삐어서 통증이 있을 때 초기 치료 방법은 1. 즉시 손목 부위에 온찜질을 한다. 2. 통증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내려준다. 3. 손목 부위를 압박봉대로 압박한다. 4. 손목을 굽혔다 폈다 하는 군수축 운동을 한다. 5. 손목을 가볍게 흔들며 근육이 이완시킨다. 다음은 몇 번일까요? 답은 3번입니다. 손목 부위를 압박봉대로 압박한다가 맞겠죠? 그래서 47번 문제 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4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8번 문제. 업무 수행 중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는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물건을 들어올리거나 이동 시 허리를 구부린다. 2. 물건을 가급적 멀리 간격을 두고 들어올린다. 3.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스트레칭을 자주 시행한다. 4.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침대로 이동 시에는 신속하게 이동한다. 5. 물건이나 대상자를 이동할 때는 작은 근육을 사용한다. 다음 몇 번일까요? 답은 3번입니다.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스트레칭을 자주 시행해야겠죠? 그래서 8번 문제의 답은 3번입니다. 이제 4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9번 문제.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스트레칭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상, 하, 좌, 우 교대로 균형 있게 한다. 2. 스트레칭 된 자세로 2, 3초간 유지한다. 3. 동작과 동작 사이에 30초간 휴식을 취한다. 4. 통증이 느껴질 정도의 강도로 시행한다. 5. 동작을 반복해서 빠르게 실시한다.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1번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스트레칭 방법으로 옳은 것이라고 했으니까 상, 하, 좌, 우 교대로 균형 있게 해야겠죠? 그래서 49번의 문제의 답은 1번입니다. 그리고 5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스트레칭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스트레칭하는 동안 숨을 최대한 참는다. 2. 스트레칭 시 같은 동작을 5에서 10회 반복한다. 3. 스트레칭 시 한 동작을 1분간 유지한다. 2. 스트레칭 동작 속도는 빠르게 실시한다. 5.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동작을 반복한다.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2번입니다. 스트레칭 시 같은 동작을 5에서 10회 정도 10회 반복해야겠죠? 그래서 50번의 문제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5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의 감염 예방으로 옳은 것은 기침할 때는 손으로 입과 코를 가린다. 4. 2. 임신한 경우에는 수두 환자와의 접촉을 피한다. 3. 기침할 때는 옥소매에 닿지 않게 한다. 4. 서비스를 제공할 때마다 멸균 장갑을 착용한다. 5. 대상자가 감염된 경우 서비스를 중단한다. 답은 몇 번일까요? 네, 51번의 문제 답은 2번입니다. 답은 2번이죠. 임신한 경우에는 수두 환자의 접촉을 피해야겠죠? 그래서 51번의 문제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5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기의 감염으로 예방하기 위한 기침하는 방법은 고개를 돌려서 기침한다. 2. 손으로 입을 막고 기침한다. 3. 옥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한다. 4. 마스크를 벗고 기침한다. 5. 휴지로 입을 가리고 기침한다. 답은 몇 번일까요? 네, 옥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해야겠죠? 답은 3번입니다. 옥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한다. 겠죠? 그래서 52번의 문제의 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5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핵 대상자를 돌볼 때 감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를 돌보기 전에 결핵약을 복용한다. 2. 대상자가 입었던 옷을 모아서 소각한다. 3. 대상자가 접촉했을 때 결핵 검사를 받는다. 4. 6개월마다 결핵 진단 검사를 받는다. 5. 대상자가 완치될 때까지 격리한다.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3번입니다. 감염 예방 방법으로 옳은 것이라고 했으니까 대상자와 접촉했을 때 즉시 겸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53번의 문제의 답은 3번입니다. 자, 이제 여기죠. 5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성 감염 질환인 한 결핵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결핵은 주로 오염된 음식을 섭취로 감염한다. 2. 잠복결핵 대상자는 접촉하지 않는다. 3. 결핵균은 강한 산이나 알칼리에 약하다. 4. 결핵 대상자가 사용한 침구는 일광소독한다. 5. 결핵 대상자의 물건을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4번입니다. 결핵 대상자가 사용한 침구류는 무조건 일관소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54번의 문제 답은 4번입니다. 그리고 5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돌보던 중 갑작스러운 고열과 심한 두통이 있어 독감이 의심될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1.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한다. 2. 소금물로 입안을 헹군다. 3. 즉시 독감 예방 접종을 한다. 4. 사용하던 물품을 알코올로 닦는다. 5.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한다.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5번입니다. 대상자를 돌보던 중 갑작스러운 고열과 심한 두통이 있어 독감이 의심될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했으니까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55번의 문제의 답은 5번입니다. 그리고 5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6번 문제. 오염된 음식 섭취로 발생하여 구토, 메스꺼움, 복통, 설사 증상이 나타나고 감염된 후 2, 3일간 요양보호를 업무를 중단해야 하는 감염성 질환은 다음 몇 번일까요? 1번 옴, 2. 결핵, 3. 독감, 4. 머리니, 5. 노로바이러스 장염. 다음 몇 번일까요? 네, 답은 5번입니다. 왜 5번이냐? 구토, 메스꺼움, 보통, 설사, 감염된 후 2, 3일간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해야 된대요. 감염성 질환은 5번이겠죠? 노로바이러스 장염입니다. 그래서 56번의 답은 5번입니다. 그리고 5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가려움증이 심하고 알레르기 증세와 비슷하며 감염력이 강하여 대상자의 동거 가족이 동시에 치료받아야 하는 질병은 1. 옴, 2. 피부건조증, 3. 아토피 피부염, 4. 대장포진, 5. 머리니. 다음 몇 번일까요? 네, 답은 옴입니다. 1번입니다. 여기 써져 있듯이 알겠지만 가려움증이 심하다고 했으니까 옴이겠죠? 그래서 57번 문제의 답은 1번입니다. 그리고 5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8. 옴에 감염된 대상자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으로 오는 것은 1. 가려운 부위를 손으로 긁어주고 연고를 발라준다. 2. 대상자의 속옷을 찬물로 세탁한 후 건조한다. 3. 가려움증이 심하면 네일을 벗겨준다. 4. 처방받은 도포용 약제는 감염된 부위만 바른다. 5. 세탁이 어려운 침구류는 다리미로 다린 후 사용한다. 다음 몇 번일까요? 네, 답은 5번입니다. 세탁이 어려운 침구류는 다리미로 다린 후 사용해야겠죠? 그래서 58번 문제의 답은 5번입니다. 그리고 5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의 머리에 머리니가 발병하였을 때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처방된 치료제를 뿌리고 일주일 동안 머리를 감지 않는다. 2. 옷솔, 빗, 수건 등은 가족과 함께 사용한다. 3. 살충 성분이 없는 샴푸 제제로 머리를 감는다. 4. 대상자가 사용한 머리빗과 수건을 모아서 소각한다. 5. 대상자의 베개, 모자 등은 뜨거운 물에 세탁한 후 건조한다.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5번입니다. 대상자의 베개, 모자 등은 뜨거운 물에 세탁한 후 건조해야겠죠? 그래서 59번의 문제의 답은 5번입니다. 그리고 6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0번 문제. 요양보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관련 요인으로 옳은 것은 1. 체계적인 조직체계, 2. 일상 업무 대행, 3. 성희롱 예방교육, 4. 역할 보호, 5. 높은 급여 체계.
답은 몇 번일까요? 네, 4번입니다. 답은 여기 4번입니다. 역할 모으겠죠? 그래서 60번 문제의 답은 4번입니다. 그리고 6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초과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계약을 분명히 한다. 2. 동료 간의 정기적인 만남을 주선해야 서로 경험을 공유한다. 3. 관리 책임자의 매일 업무 회의를 한다. 4. 전문형 향상을 위해 매일 직무 교육을 받는다. 5. 근무 중 발생하는 문제들의 비밀을 유지한다.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2번입니다. 동료 간의 정기적인 만남을 주선하여 서로 경험을 공유해야겠죠? 그래서 62번의 문제의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직무 스트레스 대처 방법은 1. 과거 편안했던 기억을 떠올린다. 2. 복식 호흡을 하면서 편해, 쉬어를 천천히 속으로 반복한다. 1. 근육 긴장 이완 방법. 2. 호흡법. 3. 요가 수련법. 4. 심상훈련. 5. 자기 생각 변화.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4번입니다. 과거 편안했던 기억을 떠올리고 복식 호흡을 하면서 편해, 쉬어를 천천히 속으로 반복하는 거니까 심상훈련이겠죠? 그래서 62번 문제 답은 4번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문제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6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 내용에 해당하는 직무 스트레스 증상 완화 방법은 자신의 생각을 변화시켜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지한다. 상사로부터 꾸중을 들은 경우 상사가 나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야단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1. 인지수정 2. 심상훈련 3. 호흡법 4. 근육 긴장 이완 기법 5. 요가 수련법.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1번입니다. 네. 인지수정이겠죠? 그래서 답은 63번 문제 답은 1번입니다. 그리고 64번 문제 마지막 문제예요. 힘냅시다. 네, 평상시 직무 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자기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동료 요양보호사가 도움을 하면 단호하게 거부한다. 2. 야간 근무를 하고 돌아와 낮에는 친구들과 여가를 함께 보낸다. 4. 밤에 잠들기가 어려울 때는 술을 한 잔 마시고 숙면한다. 4. 적당한 스트레스는 건강에 도움이 되므로 항상 긴장을 유지한다. 5.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을 즐기고 취미를 갖는다.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5번입니다. 평상시 직무 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자기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이라고 했으니까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을 즐기고 취미를 갖는다겠죠? 가져야겠죠? 그래서 64번, 5번 답은 64번 문제 답은 5번입니다. 네. 문제풀이가 모두 끝났는데요. 여기서부터는 1부였는데 다음 시간은 2부 할 거예요. 2부에서 이제 여기 1번부터 합니다. 그래서 1부를 모두 마쳤어요. 와! 그러면 다음은 이제 2부를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애기는 여기서 만날게요. 여기서 끝낼게요. 안녕!